동양 철학 에세이, 공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동양의 지혜. 공자 이전의 교육은 전적으로 국가가 틀어쥐고 있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귀족뿐이었습니다. 이 점은 책도 마찬가지여서 민간에서는 책을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당시에 달라진 사회적 조건에 힘입어 일정한 예를 갖추고 배움을 청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받아들여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처음으로 사립학교를 세운 셈이었고 아울러 보통교육, 평등교육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공자 땅의 교과서로는 주로 공자가 편찬한 시경, 서경, 주역, 예기 등이 쓰였습니다. 이 밖에도 공자는 당시 242년간의 역사를 옳고 그름이라는 관점으로 다시 기록한 춘추라는 역사책을 짓기도 했습니다. 공자 사상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책은 논어입니다. 반고가 지은 한서 예문지에 따르면 논어는 의논에서 편찬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진시황의 문서 갱유를 지낸 한나라 초기에는 세 종류의 논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제나라 사람들 사이에 전해온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나라 사람들 사이에 전해온 것이며 나머지 하나는 공자가 살던 옛집의 벽 속에서 찾아낸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전해지는 논어는 그 가운데 제나라 본과 노나라 본을 합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논어는 모두 2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편의 이름은 첫머리에 나오는 두 글자 또는 세 글자를 따서 붙인 것입니다. 논어는 송나라 때 이르러 대학, 중용, 맹자와 더불어 사서라고 칭해졌습니다. 그 내용은 대체로 공자의 말과 행동, 공자와 제자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제자의 말, 제자들 사이의 대화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제자들일 것으로 짐작됩니다. 한문으로 쓰여진 대부분의 동양 고전들이 그렇듯 논어도 많은 함축을 지니고 있습니다. 막스 베버는 논어를 읽으면 마치 인디언 추장의 말을 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살신성인이라든가 극기 복례 같은 교훈적인 말들은 대부분 논어에 들어 있습니다. 논어는 도가 사상이 휩쓸던 위진 남북조 시대에도 노장, 주역과 더불어 지식인들이 널리 읽었고 예전 우리나라 승려들도 논어를 필독했습니다. 사람다운 사람. 공자의 중심 사상은 인입니다. 논어에는 인이라는 글자가 무려 106번이나 나옵니다. 인은 보통 어질다는 뜻으로 새기지만 사실 그 풀이만으로는 공자가 말한 인의 뜻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인을 자비심, 인정, 박애로 해석되는 베네볼렌스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공자가 말한 의미를 다 담지 못합니다. 역대학자들은 인에 대해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맹자는 사람이 사는 편안한 집이라고 했고 주자는 하늘과 땅이 만물을 만들어내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국의 학자 강유위는 사랑의 힘이라고 했고 호적은 사람이 가야 할 길을 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밖에도 풍우라는 완전한 덕이라고 풀었고 체험배는 완성된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현대적인 어감이 아니어서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을 어떻게 새겨야 공자의 사상이 잘 표현될까요? 공자는 어떤 점에서는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비슷합니다.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은 소아시아 대륙을 중심으로 한 자연 철학이었습니다. 당시 철학자들의 관심은 자연에 모여 있었으며 그들은 만물의 본질을 자연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는 만물의 본질을 물이라고 했던 탈레스 같은 사람이고 그 밖에도 여러 사람들이 물, 불, 흙, 공기 등을 가지고 자연의 본질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이 같은 자연에 대한 관심을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돌려놓은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비록 자신이 만든 말은 아니었지만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명제를 제기함으로써 문제의 핵심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공자도 그 점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자 이전의 관심은 자연 또는 귀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문제의 중심을 인간으로 돌려놓았던 것입니다. 이 점은 논어 선진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느 날 자로가 공자에게 물었다. 죽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삶도 아직 다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말하겠느냐. 자로가 다시 물었다. 귀신 섬기는 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람도 다 못 섬기는데 어찌 귀신을 말하겠느냐. 이 대화를 통해 공자의 관심이 귀신이 아니라 사람에, 사람에서도 죽음이 아니라 삶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자가 주의를 기울였던 문제는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공자가 얻은 해답이니 이었던 것입니다. 논어해 보이는 이는 대부분 공자 스스로 말한 것이거나 남의 질문에 대답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철학적인 말을 쓰면서 어렵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또는 저렇게 행동하라고 했을 뿐입니다. 이는 두 이자와 사람 인자를 합쳐 놓은 것으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공자의 관심은 사람 이상이나 사람 이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신본주의자가 아닌 인본주의자였습니다. 증용에서는 이를 사람이라고 풀었습니다. 이 말은 맹자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사람답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인을 어질다로 풀어서는 의미가 제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는 사람다움이라고 풀어야 합니다. 공자의 관심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다움을 실현하는 길인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공자가 추구한 사람다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 공자는 사람을 4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그중 맨 아래가 소인이고 그 다음이 군자입니다. 논어에서는 군자와 소인을 여러 곳에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소인은 이로우냐 해로우냐를 따지는데 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군자는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데 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로움이 될 만한 일을 보면 먼저 그 일이 옳은 일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또 소인은 남들과 같아지기는 잘하지만 남들과 어울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군자는 남들과 잘 어울리되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남과 같다면 자신의 존재 의미는 없습니다. 자신이 참다운 가치가 있다면 자신의 역할을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야 합니다. 군자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반대로 소인은 누구라도 그 사람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남들과 참답게 어울린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주체가 될 때만 가능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주체를 잃고 남에게 얽매인다면 그것은 참답게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군자는 다스리는 계층, 즉 군주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배 계층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군자의 의미를 지배 계층이 아니라 덕을 쌓은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공자는 군자가 되려 하는 사람도 때로 사람답지 못한 짓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소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람다운 일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군자도 항상 사람다운 것은 아니며 군자 위에 사람다운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군자가 되기도 어려울 텐데 그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사람다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공자는 논어 2인편에서 오직 사람다운 사람만이 정말 남을 좋아할 수도 있고 남을 미워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가 너희들 중 죄 없는 자 이 여인을 돌로 쳐라고 한 말과 비슷합니다. 정말 사람다운 사람은 자신의 사리사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좋아하거나 미워하더라도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자는 또 사람다운 사람은 반드시 용기가 있지만 용기 있는 사람이 반드시 사람다운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의 용기는 참 용기입니다. 진정한 용기란 아니라고 말해야 할 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분명히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사람다운 사람은 정말 그 일로 해서 피해를 입거나 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아니라고 해야 할 자리이면 아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참다운 용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다운 사람은 맞설 자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공자는 뜻있는 선비와 사람다운 사람은 구차스럽게 살기 위해 사람다움을 포기하지 않으며 몸을 죽여서라도 사람다움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참된 용기를 지닌 사람은 일생에 딱 한 번 죽을 뿐입니다. 그의 숨이 끊어지는 날이 정말 죽는 날입니다. 그러나 비겁한 사람은 일생 동안 두고두고 죽습니다. 그가 사람답기를 포기할 때마다 그의 존재 의미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다움이란 개인에게는 자신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처럼 이는 실천하는 일, 즉 사람다움을 실천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자가 사람다움을 실천하는 일에서는 스승에게도 양보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공자의 이는 사람다움을 구현하는 과정입니다. 공자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예절을 갖추어야 무슨 소용이 있으며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음악을 잘 연주해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답지 못한 사람들을 낮추어 개 같다, 돼지 같다 하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아무리 겉이 번드르르 해도 아무 소용이 없으며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거나 훌륭한 글을 쓴 사람이 한편으로 정신대나 학도병에 지원하라고 열심히 외치고 다녔던 사실입니다. 그렇게 좋은 일이고 옳은 일이라면 남에게 권하기 앞서 자신이 먼저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거짓임에 분명하고 또한 사람다운 행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사람다움을 실천하는 일이 자신의 임무이며 죽은 뒤에나 그만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자는 사람다운 사람 위에 다시 성인을 두었습니다. 사람다움의 완성이 성인인 것입니다. 논어 옹야편에 공자와 제자 자공의 대화가 나옵니다. 만일 백성들에게 널리 베풀어서 모든 사람을 구제할 수 있다면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찌 사람답다고만 할 수 있겠느냐? 반드시 성인의 경지일 것이다. 요순도 오히려 그렇지 못할까봐 항상 근심했다. 이 대화를 통해 공자의 목표가 성인을 잇고 성인이란 현실을 떠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실천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